전자기 유도의 경우에는 사실 통합과학이나 뭐 자세하게 하진 않지만 중학교 과정에 똑같이 나옵니다. 교재 79페이지. 79페이지. 이제 전자기 유도라는 건 결국은 자기장이 변하면 그 변하는 자기장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는 거. 그걸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그지? 그러면서 렌츠의 법칙 배웠지 지난 시간에. 하여튼 간에 자기장이 변하면 그 변화를 뭐 하는 쪽으로? 없애는 쪽, 변화를 상쇄시키는 쪽으로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와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단순하게 전류가 생기고 전류의 방향을 찾고 하는 거 그런 건 다 고1 때까지 다 배워. 그리고 우리가 사실 고1 때 뭐 그런 거 있잖아. 자기장이 많이 변한다. 그러면 두리뭉술하게 전류 많이 흐른다. 자기장이 조금 변한다. 그럼 전류가 조금 흐른다. 그건 다 했어. 그걸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보면 우리가 보통 자기력선이라는 걸 아는데 그 자기력선 수를 뭐라고 표현한다? 자속이라고 하고 파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력선 수가 많다? 그러면 파이가 큰 거야. 자기력선 수가 작다? 그럼 파이는 작은 거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자기력선 수가 많으면 뭐 하다고 알고 있지?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그리고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밀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그거를 정확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 수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자기력선의 밀도가 되는 거잖아. 똑같이 자기력선이 10개 있더라도 좁은 공간에 10개 있으면 자기장이 센데 넓은 공간에 걸쳐서 10개 있으면 별로 센 게 아닌 거거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뭐다? 단위 면적당 자속. 그러니까 자기력선 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단순히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 자기장이 많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게 뭐냐? 유도 전압이거든. 유도 전압.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 그 값은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렌츠의 법칙이 뭔데? 외부 자기장이 변하면 그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전압과 전류가 생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것 뿐이야.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요거는 뭐다? 가문수다. 근데 어차피 그냥 원형 노선을 쓴다? 그럼 1이 되는 거지. 하나만 쓰는 거니까. 그리고 요게 중요해. 시간당 B가 아니야. 시간당 델타 파이. 그러니까 자기력선 수에 비례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으로 알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시간당 자속. 그러니까 파이 값에 유도 전압이 결정이 되고 그 값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은 아까 단위 면적당 자속이 자기장이었거든. 그러면 이 파이 값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거야? 자기장과 면적의 곱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는 채널이 두 개 생기는 거지. 단순하게 자기장의 변화만 가지고 유도 전압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장의 세기하고 자기장이 같다 하더라도 면적의 변화량까지 고려해서 유도 전압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보통 과학은 이제 변수가 두 개, 세 개인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봐봐. 우리가 요식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n에 시간당 델타 파이인데 파이 대신에 델타 b 곱하기 s라고 쓸 수 있지. 파이가 b 곱하기 s니까. 요거를 두 개의 식으로 나눠 생각해 보자고. 첫 번째, 우리가 늘 봤던 것처럼 면적을 일정하게 하고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지. 그럼 면적을 일정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마이너스 n에 면적이 일정하니까 면적은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지. 델타에서 빼는 거지. 안 변하니까. 그럼 뭐만 변수가 되는 거지? 바로 자기장의 세기만 변수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늘 보던 거지 사실은.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자석을 뭐 넣었다 뺐다 한다든지. 마이너스 n에 이번에는 델타 t분에 그냥 자석은 똑같은 자석을 쓰는 거야. 넣었다 뺐다 하지도 않아. 고정시켜 놓는 거야.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똑같이 했는데 도선의 면적을 넓힌다든지 도선의 면적을 줄이면서 파이의 변화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델타 S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면적이 일정한데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일정한데 면적이 변해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접근하는 거죠. 뭐가 될지는 문제가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 되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경우 파이가 변화해야지 유도 전압이 생기는데, 결국 전압이 생겨야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 방법에는 이 파이 값이 B 곱하기 S이므로 뭐가 변하든지 B만 변하든지 아니면 S가 변하든지, 물론 둘 다 변하는 것도 되겠지. 그러면 뭐한다? 자속이 변하니까 전류가 발생한다.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가까이 왔다, 멀어진다 하는 부분은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 주는 거고요. 코일을 넓힌다든지 코일을 줄임으로써 뭐한다? 면적을 변화시켜도 전류는 발생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니? 그럼 1번 한번 보자. 단면적이 0.01제곱미터이고 20번 감긴 코일이 있다. 보니까 20번 감겼다고 되어 있으니까 N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회. 단면적이 0.01인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단면적 S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야. 그냥 0.01. 됐지? 근데 보니까 자기장이 변했네. 0.2초 동안 30T만큼 변했으니까 델타 B가 30, 델타 T는 0.2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어? 그러면은 자, 전압 V는 마이너스 N에 20 곱하기 시간당 0.2초분의, 우리 요식 쓰면 될 것 같은데? 맞지? S가 상수인식. 그러면 델타 B 30T 곱하기 S 0.01,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답이 나오게 되겠지. 됐냐? 여기 유도 전압이지. 그러면 저항이 주어지면 전류도 구할 수 있겠지. V는 IR이니까. 그 다음 자기장의 세기가 20T로 균일하게 형성. 그러니까 보니까 요거는 자기장이 변수가 아닌 것 같아. 그냥 B값은 20T로 상수 일정히 하고, 한 변의 길이가 0.1이면 면적은 0.01 제곱미터인 거 알지? 정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알지?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0.2니까 0.2 곱하기 0.2 하면 0.04 제곱미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델타 S를 원하니까 변화량 델타 S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03 제곱미터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요식 이용하면 되겠네요. 왜? 이번에는 이게 변수고 이게 상수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생략하자. 근데 N 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정사각형 코일이니까 코일 하나, 횟수는 1번, 한 번 곱하기 시간 몇 초냐? 2초 만에. 그 다음에 델타 S 값이 얼마예요? 0.03 곱하기 자기장 20T.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얼마냐 이거? 0.3이 되냐? 0.3V. 이게 유도 전압. 근데 문제에서 저항이 얼마라고 주어졌냐? 0.35이라고 주어졌지. V는 IR,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몇 암페어가 되는 거죠? 1암페어가 유도 전류가 되는 거지. 딱 두 문제가 그거지. 첫 번째 문제는 면적을 일정히 하고 자기장이 변하는 거. 두 번째 문제는 자기장을 일정하게 하고 면적을 변화시켜 주는 거.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냐? 삼 번 문제 한번 볼까? 유도 전류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얘도 0이면서 누구도 0인 경우 찾으면 돼. 둘 다 0인 경우 찾으면 돼. 왜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전류가 흐르니까. 얘들아, 내가 0이라고 하는 건 자기장이 0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가 0이라는 뜻이다. 헷갈리면 안 된다. 코일 속에 매우 강한 자석을 넣어둔다. 가만 넣어두면은 뭐가 0이다? 델타 B 값이 0이다. 됐죠? 사실 뭐 저 경우는 델타 S도 0이긴 하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전류 흐르지. 그러니까 답은 안 되지. 전류 흐릅니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1번에서. 왜? 자기장 변화도 없지. 또 뭐야? 면적 변화도 없잖아. 이거 지금. 둘 다 0이잖아. 그럼 전류 안 흐르지.
3번 접근시킨다. 자기장이 변하죠. 전원을 연결하여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한다.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 두 개 마주보게 하고 여기서 스위치를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건 전류를 흘렸다가 안 흘렸다 하는 거지. 그럼 이 도선대에 만들어진 자기장이 여기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럼 스위치 열었다 닫았다 하면 자기장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 변하잖아. 전류 흐르는 거지. 전류 흐르니까 이것도 뭐야? 이게 생기니까 전류 흐르는 거지. 면적을 갑자기 변화시키는 건 이게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지. 결론적으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막대 직선 도선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전류가 뭐 이렇게 흐르든 뭐 이렇게 흐르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자기력 선이 지나는 면적이 되는 거야.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면적이니까 S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자석이 뭘 만들어주고 있어?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있지? 그럼 이 자석이 만들어주는 자기장을 B라고 하는 거야. 무리 없지? 근데 이 자석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자기장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이유가 없죠.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뭡니까? 이 상황은 델타 B, 자기장의 변화량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선의 면적을 바꿔가지고 자기장, 유도 자기장을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자, 도선을 일정한 속도로 쭉 당긴대. 그럼 원래 요 도선이었는데 이 직선 도선이 여기로 옮겨오잖아. 그러면 요 빨간색 B급만큼 뭐가 증가한 꼴이 되는 거지? 면적이 증가한 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단위 면적당 요 자기력선 수가 요거밖에 안 됐잖아. 근데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어쨌든 조금 추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델타 S가 0보다 큰 거지. 즉 면적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뭘 만들어준 거야? 델타 파이 이 자속의 변화량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을 쓸 때 마이너스 어차피 도선 하나니까 가문수는 1 곱하기 시간당 자 델타 BS잖아. 이번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B는 일정하니까 S가 변수고 B는 상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걸 좀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1은 생략하자. 델타 T분의 자 B는 뭐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델타 S를 좀 봅시다. 요 B금씩 이 부분이 델타 S가 되는 거 맞지? 자, 요게 세로 길이 여기를 얼마면 요 길이가 L이라고 문제에 주어졌잖아. 직선 도선의 길이 L. 그러면 요것만 알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로 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 면적 변화량을. 일정한 속도 V로 T초 동안 이동했다면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지. VT.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면적 변화는 어떻게 풀 수 있다? 델타 S 값은 L 곱하기 VT로 쓸 수가 있겠네. 그럼 요 자리 집어넣자. 델타 T분의 L VT. 그리고 T는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식이 마이너스 B, L, V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이용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됐니? 그럼 만약에 일정한 속력으로 도선을 당겼다면은 전류 세기도 뭐 할 것이다? 일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자기장 세기를 2배로 만들었다? 그러면 생성되는 전압이나 전류도 뭐 2배가 되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요 폭을 조금 넓은 도선을 쓰면 똑같이 당겨도 면적이 그만큼 더 많이 변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전류도 더 많이 흘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냐?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발이 지금 얘를 당기면 면적이 늘어났지? 위로 향하는 자기장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이때 렌치 법칙 쓰면 되지? 감소시키는 쪽으로. 요렇게 유도 전류 자기장이 생기지. 이게 유도 자기장이니까 유도 전류는 무슨 방향? 유도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됐죠?
자, 4번 문제 한번 보자. 방금 배웠는 거 바로 써먹으면 되겠네. 자, 자기장이 0.01t인 자기장에서 0.5m고 속력이 10이래. 그러면은 유도 전압은 뭐 마이너스 붙여주고 BLV 아이가 B가 0.01 곱하기 L이 얼마? 0.5 곱하기 V. 됐냐? 그럼 전압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은 건 전류를 물었으니까 얼마나 나눠줘야 돼? 저항으로 나눠줘야지. 이렇게. 그지? 그럼 몇 암페야? 0.1암페.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 얘를 당기면 자, 요게 원래 자기장이 통과하는 메인 면적이었지? 요렇게 이동하면 이만큼의 면적이 늘어난 거지? 그러면 이만큼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지금 자기력 선수가 증가한 거 아니야? 파이가 증가한 거 아니야? 그러면 감소시키기 위해선 내가 위쪽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겠지. 그럼 전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니까 P에서 Q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됐냐? 이게 전자기 유도 이야기잖아. 항상 변화를 상쇄시킨다. 됐지? 그럼 5번 같은 문제, 사실은 고1 문제에서 이게 나오면 나름대로 심하고 그렇거든. 고1에서 나오면, 통과에서 나오면. 근데 고2에서 나오면 그냥 기본 문제, 연습 문제일 뿐인 거고. 여기 있으면 자기장이 형성돼 있어, 안 돼 있어? 전혀 형성 안 돼 있지. 딱 진입을 하잖아. 그러면 없던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만들어진 거는 없애줘야지. 원래 상태 유지하려면. 그러면 나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전류 방향은 이렇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 되겠지. 탁 빠져나오면 원래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 근데 빠져나오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사라지는 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라진 건 내가 만들어서 원래 상태 유지해줘야 되지. 그러면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겠고. 요 내부에서는 백날 움직여봤자 자기장의 변화도 없고 면적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B는 뭐가 반시계, D는 시계, C는 전류 안흐름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자, 일단 네 문제만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네 문제만.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그림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사각형 도선에 들어가는다, 그지? 여기 있다가 쏙 들어가면은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감소시켜야 되겠지? 나오는 쪽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은 DABC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종이면 위에서 본 전류의 방향 고치자. 반시계 방향. 틀렸습니다. 자, 어차피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V에 V란다. 마이너스 N에 N은 어차피 1이지만은 델타 T분의 결국 델타 B 곱하기 S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의 양이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니은에서 자기장 세기 B 값이 2배가 된대. 그럼 전압도 2배가 될 거고 전류 세기도 2배가 되겠지. 이렇게. 도선 ABCD가 자기장 영역이 완전히 들어가면 완전히 들어갔다는 건 도선이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어디에 있든 자기장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는 말이잖아. 답은 니은 디귿. 그림과 같이 Q로 갈수록 자기장 세기가 점점 증가한대. 그러니까 Q로 간다는 건 결국 자기장이 세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림으로 볼래? 똑같은 도선을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면은 지금 그냥 시각적으로 여기는 지금 X표 여기 2개도 채 안 되잖아. 온전히 4개나 보이잖아. 여기 자기장이 증가한 거지. 이게 이 표시 하나가 자기력선 1개의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게 증가했으니까 나오는 쪽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럼 전류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됐죠?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정사각형 도선의 속력이 크다? 야, 아까 우리 그거 기억나나? 자, 똑같은 얘기인데 마이너스 n에 이 델타 t가 중간에 있잖아. 이 분모에. 델타 t분의 델타 곱하기 s라면은
요게 없으면 속력이 의미가 없는데 속력이 빨라진다는 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잖아. 빠른 시간에 자기장이 변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전압은 크고 전류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시간당 자기장 변화량이니까. 그리고 넓이가 더 크다? 뭐가 증가하는 거야? S값 자체가 증가하니 전압도 증가하고 전류도 증가하는 게 맞는 거지. 답 뭐가 되는 거야? 니은이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3번. 이 공식을 한 20번 쓰는 것 같은데 유도 전압 V는 마이너스 N에 보니까 원형 코일의 면적을 바꾼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 근데 Y값 자기장의 세기는 바꾸고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지금 다 상수야. 이것도 상수고 상수야. 결국 얘가 결정하는 거야. 전압의 세기를. 근데 여기 X축이지? 여기 Y축이지? 그래프는 기울기 아니면 면적이잖아. X축 분의 Y축이니까 주어진 문제의 그래프에서 이 값은 바로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뭐가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유도 전압 또는 뭐 유도 전류를 의미하는 거네. 눈에 들어오는 건 기울기가 제로네. 자기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전류 세기는 제로.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은 똑같이 기울기 음수. 그러면 기울기의 부호가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 똑같은 거지. 기울기의 부호가 전류의 방향이니까 A만 전류의 방향이 반대겠지. B하고 D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기울기의 크기. 누가 봐도 기울기 A가 제일 크잖아. 그럼 전류 세기는 A가 제일 클 것이다. 기억. 모든 구간 아니지. 뭐 때문에 틀렸어? C 구간은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 틀렸잖아. 유도 전류의 세기는 A가 기울기 제일 크잖아. 맞잖아. B하고 D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은 서로 같다. 왜?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니까. 됐죠? 자, 4번 볼게요. 자, 그래프 찾는 문제인데 자, 진입할 때 우리 요거만 보면 되지 않아? 요때 하고 요때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 0에서 0.1초까지는 자, 0에서 0.1초까지 전류 흐를 거고 0.1에서 0.3초까지는 전류 안 흐를 거고 0.4에서 0.3에서 0.4까지는 전류가 흐를 거야. 진입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 증가한다. 나오는 자기장 만들어준다. 그럼 전류 방향은 반시계 방향. 시계를 플러스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반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이때까지 일정하다. 그러다가 나올 땐 들어가는 게 감소, 들어가는 쪽으로 증가시켜줘야 되지. 시계 방향.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 들어가는 자기장을 마이너스 B라고 한다면 들어갈 때 B만큼 변하고 나올 때도 B만큼 변하고. 그러니까 전류 세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지. 전류 세기는 같고 요 값과 요 값은 같아야 되는 거지. 같으면서 전류 방향은 반대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럼 답 뭐냐? 1번 맞지? 1번이 답이 되겠네. 오케이? 자, 5, 6, 7, 8, 9 풀어보세요. 5번 한번 보자. 5번. 5번 알차게 맞죠? 5번. 자, 지금 이제 자기장 영역 1에서 나와가지고 2로 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네. 그럼 그 과정에서 전류 세기를 판단해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 일단 뭐 우리 보통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요때 자기장 영역 1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B, 마이너스 B. 요때는 들어가는 게 2B.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여길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자기장이 B만큼 변하는 거. 여길 들어가고 나갈 때는 자기장이 2B만큼 변한다. 이게 핵심이겠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P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P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됐죠? 그러면은 볼까? 자, 우리 이제 P의 위치가 0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 사각형 노선이 여기 딱 왔을 때 요 이후부터 뭐 하는 거야?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P점이 어디 왔을 때 A점 이후부터 완벽히 빠져나오는 P점이 2A 올 때까지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면 0에서 A까지는 전류가 안 흐르고 A에서 2A는 전류가 흐를 거야.
맞지? 그 다음 P가 여기 올 때까지는 또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래서 3A까지는 또 전류가 안 흘러. 그리고 3A에서 4A까지는 또 들어가니까 이때는 전류가 흐르겠지. 자, 지금 여기서 딱 나오면은 자기장이 없어지는 거지. 들어가는 자기장이 없어졌으니 증가시켜 줘야지. 그럼 전류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면 RQP 방향인데 PQR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RQP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되겠지. 문제 없지? 전류 안 흐르다가 들어가면은 없던 게 생겼어. 들어가는 게 없던 게 생겼으니까 없애야 되지 않아? 그러면 전류는 PQR 플러스 방향. 그래서 플러스 방향인데 이때는 자기장이 B만큼 변했고 이때는 2B만큼 변했잖아. 그럼 전류도 2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요 길이 요 값의 몇 배? 천하 2배. 2배 한 값만큼 뭐 하면 돼?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되는 거지. 됐나요? 그 그래프 몇 번 그래프가 되는 거죠? 4번 그래프가 되겠네요. PPT가 없는데 거기 책에 4번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되는 거지. 됐죠? 6번은 지금 메인 도선은 요게 메인 도선이죠. 요게. 그래서 자기장은 일정한데 직선 도선을 당겨가지고 면적을 증가시켜 준다. 그럼 면적을 증가시켜 준다는 건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들어가는 자기장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 변화를 자꾸 상쇄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전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검유계에는 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전류계의 눈금 뭐에 비례한다? 자기장의 변화량, 정확히 표현하면 시간당 자기장 변화량. 그럼 빨리 문제를 봤을 때 일정한 속력으로 당긴다고 했으니까 면적 변화가 일정할 거 아닙니까? 시간당. 그러니까 눈금은 일정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가니까 이건 틀렸다.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킨 후 속력 V로 당겼다. 그러면 시간당 자기장 세기에 자기장 세기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지. 그지? 그러면 전류계의 눈금은 커진다. 당연한 얘기잖아.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지. 뭐 수식으로 보자면 아까 유도 전압이 이거였지 않냐? 마이너스 BLV. 요거 일정하고 L도 일정하고 속도도 일정하니까 전류계 눈금 일정하다. 자기장 세기 요 값을 증가시켰으니까 전압도 증가, 전류도 증가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수식으로 보자면. 답은 기억 디귿. 자, 마찬가지 아까 했잖아. 시간당 자기장 세기의 변화. 그러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유도 전압 또는 유도 전류. 기울기 일정한 1차 함수지.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가 상향 그래프를 보이니 뭔가 전류도 증가할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을 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전류 세기는 일정한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학적으로 미분값이 일정하잖아. 기억. 3초부터 6초까지 전류의 방향은 자, 자기장이 증가해. 어떤 자기장?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잖아. 그럼 전류 이렇게 흐르니까 ARB가 되겠지. 맞네. 3에서 6초까지 전압은 증가한다. 이게 틀린 말이라니까? 선생님, 자기장이 증가하는데요. 자기장의 변화량이 증가해야 된다니까? 그럼 만약에 이 말을 맞게 하고 싶잖아?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여기에 계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 뭘 찾는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류 세기가 증가하는 자기장 변화 그래프를 고르는 문제였었어. 그래프 문제. 그것도 여기에 답이었어. 2차 함수 그래프. 왜? 봐봐. 기울기 증가하잖아. 그럼 시간당 자기장 변화량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전류가 증가하는 거야. 이해했냐? 틀린 말이야 이거는. 3초부터 6초까지 R에서 소비되는 전력, 소비 전력은 P 콜 VI. 뭐 전압이 일정할 거고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테니 계속 일정한 전력을 소비하겠지. 감소할 이유는 1도 없지. 답은 기억이지. 8번. 이런 거는 이제 뭐 가변 전압이라고 하죠. 가변 전압. 말 그대로 전압을 뭐 해주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가변 전압.
저항에다가 화살표 되어 있으면 뭐 가변 저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전압의 세기를 바꿀지 몰라도 전류 방향은 딱 정해져 있잖아.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그럼 보자. 이렇게 자기장 생기는 거 맞니? 그럼 내 엄지손가락 어디 가리키고 있니? 오른쪽 가리키고 있지? 그러면 내 엄지손가락 오른쪽 가리키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 방향, 요게 N극, 요게 S극. 요까지 무리 없지? 근데 자기력선은 끊어지거나 교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가서 돌아 들어오지? 또 요렇게 가서 돌아 들어오지? 그러면 이 원형도선 입장에서는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딱 흐르는 순간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지. 그러면 전류를 딱 스위치 딱 넣으면은 오른쪽 향하는 자기장 딱 증가하니까 감소시켜야지. 왼쪽으로 전류 흐르겠지. 스위치를 딱 떼면 전류를 차단시키면 요 자기장이 사라지겠지. 사라졌어? 그러면 원래 상태 유지해야지. 전류 흐르겠지. 그래서 고1 통합각에 나오는 변압기의 원리가 그거 아니야? 1차 코일에다가 전류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 자기장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여기에 계속해서 전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야? 전류는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뭐 하고 있어? 전류를 증가시켜주고 있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을 뭐 하겠다는 거? 증가시키겠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원형도선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니 뭐 해야겠어? 유도 자기장을 왼쪽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지. A 구간에서는. 그 다음에 B 구간에서는 스위치를 딱 넣고 전압도 일정이 유지되고 있어. 그러면 그냥 이 자기장이 일정하게 형성이 돼 있을 뿐이야. 그럼 자기장은 형성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장의 변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유도 전류, 유도 전압 자체가 제로가 되는 거지. 전류가 감소하잖아? 솔레노이드 전류가 감소하잖아? 그럼 오른쪽 향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감소시키면 증가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이때는 유도 자기장이 어디쪽으로 생긴다? 오른쪽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A 구간과 C 구간의 유도 자기장 방향 반대. 고민할 거 없네. 유도 전류도 반대. 이렇게 되는 거지. 전류가 흐르는 동안 오른쪽은 N극, 왼쪽은 S. 이건 변하지 않아. 전류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A 구간과 C 구간의 전류 방향 반대지. 왜? 유도 전압 반대가 방향이 반대니까. 가장 센 전류가 흐르는 거 수치가 없어서 뭐 눈대중으로 누가 기울기 큰지 알 수는 없어. 근데 얘가 절대 아니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럼 답은 기억니은 디귿 하면 되지. 오케이? 9번. 자, 이 문제는 지금 저 위에서 떨어지니까 뭘 가지고 내려오니? A든 B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로 바뀝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럼 이것만 봐도 운동 에너지가 전기로 바뀐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결론. 자석은 가면 갈수록 속도는 뭐 할 것이다? 자꾸만 감소할 것이다. 왜?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니까. 그 어떤 경우도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해야 하잖아. 그러면 전기로 바뀌었다는 건 운동 에너지 감소해야지. 더군다나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오면 못 오게 한다. 가면 못 가게 한다. 그러니까 자, 이게 좀 얍삽한 문제인데, 문제 희한한 문제인데 도선에 잘려 있지. 얘는 그냥 폼인가 봐. 의미가 없어. 얘는 하는 게 없어. 그렇잖아. 잘려 있으니까 얘는 도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도 자기장도 안 생겨. 유도 전류도 안 생기고. 그래서 있잖아. 이거 기억 같은 경우에 A점에서 출발할 때가 B점에서 출발할 때보다 역학적 에너지가 크잖아. 그럼 B에서 출발할 때보다 A에서 출발하면 더 빠를 거 아니야, 얘가. 그럼 전류가 더 많이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 맞는 말 하면 틀리는 거야. 왜? 이게 끊겨 있으니까. 맞지? 그게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P는 우액기나 전류가 안 흘러. 도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석이 O를 지나 Q로 진입할 때와 빠져나갈 때 방향을 물었거든. 볼래? 자, 여기 이렇게 오면은 여기 N극이 다가오는 거잖아. 그럼 못 오게 막아야 하니까 NS가 될 거고. 얘가 도망가면
S가 가면 못 가게 붙잡아야 되니까 이쪽이 N극되고 이쪽 S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올 때는 요게 유도자기장. 빠져나갈 때는 요게 유도자기장. 반대잖아. 그럼 전류 방향은 반대이다. 근데 항상 내가 말하는 거. 오면 못 오게 한다. 가면 못 가게 한다. 항상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력이 작용하니까 힘의 방향은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틀렸다. 운동 방향과 반대이 되는 건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Q를 빠져나갈 때든 들어올 때든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자석은 가면 갈수록 느려질 수밖에 없다. 하나만 더. O점을 지날 때의 전류세기와 요점을 R점이라 할까요? R점을 지날 때의 전류세기는 누가 더 클까? O점이 더 크겠죠? 이유는 얘 갈수록 속력이 느려지지 않아? 갈수록 느려지니까 이때 속력은 비교적 빨라. 근데 계속 운동 반대로 힘 받잖아. 이때는 너무 느려. 느리다는 건 시간당 자기장 변화가 작다. 얘보다 얘가 빠르잖아. 5점이. 시간당 자기장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전류세기는 5점에서 크다. 묻지는 않았지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 거야. 됐죠? 10분만 쉬었다가 갑시다. 10분 쉬었다가 시험 치고 진도 나가고. 자, 그래서 일단 파동 이야기 해볼 텐데, 파동이 전파될 때 뭐 물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건 제일 쉽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럼 나의 소리라고 하는 파동이 너희의 고막으로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듣는 거거든. 대표적인 게 소리가 파동이고, 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빛 이런 거 파동이지. 전파 이런 거 파동이고, 다 파동입니다. 뭐 자외선이 가시광선 이런 게 전자기파 파동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 그럼 내 공기가 진동을 하는 것이지, 내가 말을 해서 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전달되는 개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매질, 물질 자체는 이동을 하진 않고 줄 거라 뭐 할 뿐이다? 진동을 할 뿐이다. 근데 이제 그 진동하는 방향이 운동 방향과 나란할 수도 있는 거고, 진동하는 방향이 운동 방향과 이동 방향과 수직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뭐 횡파냐 종파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는 확실히 전달된다? 에너지는 확실히 전달이 된다. 매질이 중요한 이유는 매질이 뭘 전달시켜 주기 때문에, 파동을 전달시켜 주기 때문에 매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매질이 없으면 파동은 전달이 힘듭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전파나 빛, 보통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죠. 전자기파는 뭐가 없어도,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잘 됩니다.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절대로 지구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우주 공간은 진공이잖아. 대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진 빛이나 전파는 전달을 하죠. 실제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별빛 다 지구에 도달하잖아. 그 이유가 빛이나 전파는 매질이 없어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빛은 매질이 없을 때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속 하는 거 알지? 광속, C. 그거는 누구 기준이야? 진공 기준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유일하게 빛이나 전자기파만 매질이 없어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꼭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파동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뭐하고?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뭐하냐? 수직이냐?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나란하냐? 이걸 가지고 횡파와 종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횡파는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그래서 횡파 또는 고저파라고 하는 거고, 종파는 여기를 우리 보통 뭐 하다고 하냐면 빽빽하지 밀하다, 좀 엉성하면 소하다, 다시 밀하다, 다시 소하고 다시 밀하잖아. 이걸 뭐라고 불러준다? 소밀파라고 불러준다. 됐죠? 종파, 소밀파 같은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물결파나 전자기파는 횡파에 속합니다. 지진파의 P파, S파 역시나 횡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지금 말하고 있지, 음파가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지진파의 P파도 종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파동과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고르래. 답은 1번인 것 같은데?
왜냐? 빛은 뭐 공기가 아니더라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지. 물결파는 당연히 물이 매질일 거고, 소리는 사실은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죠? 여기 책상에 기대놓고 옆에 두들기면 소리 들리잖아. 뭐야? 고체를 통해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진파는 당연히 땅일 거고요. 줄의 파동은 줄을 통해서 이동되니까 매질이 줄이 되겠지. 야, 이거 문제에 소리 발생했다고 했지. 소리는 뭔데? 종파잖아. 종파니까 진행 방향하고 나란하게 진동을 하겠지. 이렇게. 그럼 답 몇 번 되는 거야?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이제 파동의 용어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보통 그 파동은 위아래로 진동한다고 했잖아. 맞지? 진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형태를 그려준 건데, 뭐 횡파의 형태를 그렸겠죠? 진폭이라고 하는 건 요 진동 중심에서 지금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잖아. 여기 진폭은 아니고 진동의 중심에서 최고점까지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진폭이 되는 겁니다. 보통 파동의 에너지는 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거든. 진폭이 크면 에너지가 큰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 좀 하면 여기 최고 높은 지점이 있지. 우리 여기를 산마루 하듯이 마루라는 표현을 쓰고요. 움푹 들어가 있는 제일 최하점 있죠. 여기는 산골짜기 하듯이 골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마루까지든 중심에서 골까지든이 뭐가 되는 거야? 진폭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파장도 그렇고 주기도 그렇고 둘 다 줄 거 볼래? 핵심은 이거잖아. 둘 다 기준이 1회 진동을 할 때. 1회 진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파동이 원위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위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마루를 기준한다면 그 다음 마루까지가 뭐가 될 것이고 한 파장.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 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때 한 번 진동할 때 이 거리를 측정하면 이게 뭐다? 파장이니까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람다라고 있습니다. 람다. 중1 땐가 하죠. 그죠? 람다라고 읽어준다. 물론 뭐 꼭 마루와 마루까지 아니더라도 좀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있으면 뭐 골과 골까지를 해도 똑같이 파장은 나옵니다. 하여튼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다. 골골 또는 마루마루 사이 거리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동이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가 얘들아. 주기 t가 2초라는 건 무슨 뜻이냐? 주기 t가 2초라는 건 몇 번 진동할 때, 한 번 진동할 때 몇 초 걸린다는 거야? 1회 진동 시 2초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1회 진동할 때 2초 걸렸지. 그러면 야, 1초에는 몇 번 진동하는 거야? 시간이 절반이니까 진동한 횟수 절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번 진동하는 거야? 2분의 1번 또는 뭐 0.5회만큼 진동하는 거 맞지? 바로 1회 진동하는 요 횟수를 우린 뭐라고 하는 거야? 진동수라고 하는 거야.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여기 있잖아. 진동수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 그럼 봐봐. 주기가 2초지? 그러면 진동수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잖아. 한 번 더 해볼래? 예를 들어서 자, 진동수가 너희들 왜 시간 기록기 했지? 60Hz가 무슨 뜻이야? 1초에 60번 따라락 때린다는 얘기잖아. 그게 진동수잖아. 진동수가 10Hz다. 이거 무슨 뜻인데? 1초에 몇 번 진동한다는 뜻이야? 10번 진동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10Hz는 1초에 몇 번 진동한다? 10번 진동한다.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린다? 1초에 10번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몇 초 걸리면 되죠? 10분의 1만큼 0.1초 걸리면 되죠. 어떻습니까? 진동수가 10Hz니까 주기는 한 번 진동할 때 0.1이 된다. 뭐가 보여집니까? 역수관계가 보여지지.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뭐다?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동수가 주어졌다는 건 주기가 주어진 거고, 주기가 주어졌다는 건 사실상 진동수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파동의 전파 속도는요. 쉽게 말해서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를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만큼 이동했다? 그리고 몇 초 걸렸다 하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파동의 전파 속력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회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 람다를 1회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인 주기 t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파동의 전파 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 했잖아. 진동수하고 뭐하고 똑같아? 주기분의 1이 똑같잖아. 그럼 주기분의 1 대신 뭘로? 진동수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F 람다. 그러니까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전파 속도가 되겠지. 똑같은 얘기잖아.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줄 좀 꺼줘. 별표도 쳐주고. 이 파동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바로 매질의 특성이 파동의 속도를 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매질의 특성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매질의 종류도 여기 들어가고 매질의 온도도 여기 들어가고 물결파의 경우에 매질이 물이잖아. 그럼 물의 깊이, 수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하여튼 매질의 컨디션이 뭘 결정한다? 전파 속도를 결정한다. 그러면 반대로 매질의 컨디션, 그러니까 매질의 종류와 온도와 이런 게 일정해. 그럼 그 어떤 경우에도 파동의 전파 속도는 뭐한다?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물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물결파지. 물결파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수심이야. 수심이 너무 얕잖아. 그럼 물결파가 가면서 저항을 많이 받아. 수심이 얕으니까. 그래서 수심이 뭐 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전파 속도도 조금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뭐 빨라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중요한 건 뭐야? 수심이 같다. 그러면 전파 속도는 똑같은 거야. 결국 누가 결정한다? 매질의 컨디션. 우리가 줄을 이렇게 흔들지. 만약에 세게 흔들 수도 있고 약하게 흔들 수도 있지. 근데 줄을 바꾸지 않는다면 매질의 컨디션이 바뀌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빨리 흔들건 천천히 흔들건 이 줄의 파동의 전파 속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뭐가 바뀌겠어? 나중에 람다, 파장이나 진동수 같은 게 바뀔 수는 있겠지. 근데 매질의 컨디션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결국 속도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 매질에 따라 전파 속도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얘들아 매질이 좀 빡빡하고 밀해야 빠르게 전파시켜 줄 수 있거든. 그래서 고체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예외가 있어. 빛은 예외야. 전자기파도 예외야. 왜? 걔들은 매질이 없으면 더 빨라.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불편한 거지. 그래서 빛이나 전파만 매질이 없을수록 빠르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매질이 밀할수록 빠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니? 자, 1번 문제 한번 보자. 주기가 0.2초, 파장이 2m래. 전파 속력은 주기분의 0.2초분의 파장 2m 하면은 뭐야? 10m/s. 됐죠? 별거 없죠? 2Hz의 진동수, 파장은 30cm, 속력은 야 파동의 전파 속력은 F람다 아이가? F가 얼마? 2Hz 곱하기 파장은 미터로 고치면 0.3m. 얼마? 그러면 0.6m/s 하면 되죠. 이건 뭐 별거 없죠. 자, 그림 볼게요. 여기가 뭐야? 마루, 여기도 마루.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 파장이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요 거리가 얼만데? 여기 뭐 0.5니까 이것도 0.5, 1, 2겠네. 그래서 람다는 몇 미터가 된다? 2m가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진동수가 5Hz라고 했으니까 F가 5Hz. 문제에서 원하는 건 속도 곱하시면 되죠. 2, 5, 10 해서 10m/s. 5번. 자, 그림 볼까? 여기 제일 높은 지점과 그 다음 높은 지점까지가 5m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5m. 람다가 5m. 근데 문제에서 2초에 한 번씩 솟구쳐 올랐대. 그럼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2초 걸린다는 얘기잖아.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몇 초? 2초. 그러면 전파 속도는 2분의 5, 2.5m/s. 그리고 F는 무조건 주기의 역수 뭡니까? 2분의 1 Hz 하면 뭐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답 다 얘기했죠.
자, 그다음 야, 이 x축이 의미하는 게 지금 파장이 아니지? 뭐고? 시간이지. 그러면 자, 한 번 진동한다는 건 얘들아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오면 한 번 진동하는 거잖아. 그럼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몇 초라는 거죠? 4초.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라는 거야? 주기 t가 4초.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주기가 주어졌다는 건 진동수가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진폭은 알 수 있고 요거 얼마야 진폭? 2. 주기가 주어졌다는 건 진동수 주어진 거고. 근데 x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파장이나 속력은 알 수가 없지. 파장을 모르니까 속력을 구할 수가 없잖아. 답은 기억하고 리을 3번. 자, 요거 중요한데 자, 한번 들어봐자. 쌤이 아까 매질은 앞으로 간다고 했니? 진동한다고 했니? 진동한다고 했지. 그래서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 돼 있다는 거 뭔가 봐봐. 지금 파동을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점들은 지금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운동하는 진동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봐봐. 지금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선생님 좀 편의상 약간 오른쪽으로 진행된 모습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약간 진행된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요 점은 지금 파동에 따르면 좀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위로 진동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하겠지. 근데 지금 시점은 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있는 중? 지금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 중이 되는 거지. 요걸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 봐봐. 지금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지 오른쪽으로. 집중해봐야. 그러면 자, 요점 입장에서는 요 녀석의 영향을 받아야 돼. 좀 있으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점은 아마 좀 있으면 아래로 진동할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또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왔다가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회 진동이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1회 진동 시 걸린 시간이 뭐가 되는 거지? 주기 t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은 밑으로 갔다가 또 갔다가 올라왔다가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 t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자 봐래.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 여기서 한 번 내려가는데 4분의 1t. 주기의 4분의 1만큼 걸리는 거지. 또 내려가면 4분의 2t. 올라오면 4분의 3t. 원위치 하면 4분의 4t. 딱 한 주기가 걸리는 거지. 이해했냐? 이점 같은 경우에는 자, 좀 있으면 누구 영향 받아야 돼? 요 점에 영향 받을 거 아니야? 왼쪽에 영향. 올라가야 되겠네? 그러면 4분의 1t, 4분의 2t, 4분의 3t, 4분의 4t 하면서 뭐 한다고 보면 돼? 원위치 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냐? 그러면 야, 지금 보면 뭘로 해볼까? 자, 요 점으로 한번 해볼까? 요 점으로 해볼까? 요 점은 좀 있으면 올라가나 내려가나? 좀 있으면 요거에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 내려가야 되는 거 맞지? 해볼게. 4분의 1t 다시 올라가. 원위치 했어? 원위치는 아니야. 원래 위치에 왔어. 4분의 2t 올라가면 4분의 3t가 되는 거 맞지? 바로 요때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간 위치가 바로 요 위치인 거야. 쉽게 말해서 요 파동이 몇 초 후에 몇 초인지 모르겠으나 4분의 3t 후에 아래의 모습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냐? 마찬가지야. 볼래? 얘 같으면은 4분의 1t 맞지? 그 다음에 4분의 2t 그 다음 뭐야? 4분의 아니지. 잘못했지. 요 점은 얘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 다시 4분의 1t 4분의 2t 4분의 3t 하면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여기 딱 와 있잖아. 됐나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A에서 B까지 몇 초 후다? 4분의 3t만큼 흘렀을 때이다.
근데 문제에서 A 상태에서 0.3초 후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주기의 4분의 3이 뭐가 된다? 0.3초가 된다. 그래서 뭘 찾아라? 주기 t가 몇 초다? 0.4초라는 걸 찾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정확히 푸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 0.4고 파장은 보이잖아. 0에서 8까지. 그럼 0.4분의 8 하니까 얼마가 되죠? 20m/s가 전파 속력이 되는 거지.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주기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답은 5번. 6번 한번 볼까? 이거는 지금 종파제. 그럼 보자. 여기 밀하제. 여기도 밀하지. 밀한 데서 그 다음 밀한 데까지가 람다. 그럼 람다는 4cm. cm 쓰면 되잖아. 다 cm잖아. 1초에 5번 진동. 그럼 뭐가? F가 5Hz. 그럼 4, 5, 20이니까 역시나 20cm/s가 되면 되지. 이건 어렵지 않잖아. 자, 너희가 8번, 9번, 10번 세 문제 풀어보세요. 8번, 9번, 10번. 자, 같이 한번 보자. 8번. 지금 뭐 누가 봐도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람다가 4m. 밑에 거 보면 t는 2분의 1. 그러면 아마 f는 2가 되겠지. 역수니까. 그럼 뭐 이거 분의 이거 하든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든지 전파 속력이 되는 거지. 전파 속도는 8m/s. 파장은 4m. 자, 봐. 진행 방향 오른쪽이지. 그러면 요 A점은 요 녀석의 영향을 받겠지.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진동할 것이다? 위로 진동하고 있는 중인 거지. 헷갈리면은 요 상태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진행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 요렇게. 그러면 요즘에 어디로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위로 진동하고 있는 거 맞네. 그러면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9번. P에서 살짝 P'으로 이동한 거 맞니? 볼래? 여기서 1로 간다고 보지 말고 이 점이 이렇게 진동했다고 봐야지. 맞아? 쌤 아까 얘기했잖아. 봐. 4분의 1t, 4분의 2t, 4분의 3t, 4분의 4t잖아. 그럼 뭐 한 거야? 4분의 1t만큼 내려온 거야. 주기의 4분의 1만큼.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 걸 기준으로 딱 4분의 1만 진동했다는 뜻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내가 봤을 때 지금 4분의 1t만큼 흘렀는데 문제에서 0.2초 후라고 했잖아. 이해해요?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리는 거구나? 0.8초가 걸리는구나. 문제 보니 람다는 얼마입니까? 0에서 8까지가 한 번 진동이니까 8cm네. 그럼 요거 분의 요거 하든지 아니면 F는 8분의 10 얼마냐 이거 지금 0.125냐? 어쨌든 요거잖아. 뭐 곱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전파 속도는 얼마입니까? 10cm/s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0.125가 아니구나. 1.25구나. 1.25. 오케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물었냐? 진행 속도 구했고 진동수 구했고 파장도 얼마 주고 이거 하면 되네. P점은 어디로 진동하고 있느냐? 여기 있네. 해놨잖아 내가 이미. 요렇게 오잖아. 어디로 진동하고 있다? 아래쪽으로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 보고 집에 갈까? 이거 보자. 중요하다. 잉? 자, 얘가 지금 문제에서 이제 4분의 3t만큼 지나면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 우리 한 점 3개만 확인해가지고 연결시켜보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연결시키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어느 순간이고 자, 얘 보자. 얘는 지금 뭐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오른쪽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잠깐 봐. 요 점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기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아래로 진동하고 있는 중 맞지? 4분의 1t 4분의 2t 4분의 3t니까 여기 와 있으면 되겠네. 돼요? 이해했어? 그 다음 요거는 4분의 1t 4분의 2t
4분의 3t니까 중점 여기 와 있어야 되겠네. 됐지? 요거는 얘의 영향을 받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헷갈리면 안 된다. 4분의 1t, 4분의 2t, 4분의 3t 여기 와 있으면 되겠네. 요거는 얘의 영향을 받으니까 내려가야지. 4분의 1t, 4분의 2t, 4분의 3t. 그러면 연결하면 요렇게 가야지. 요렇게 가면 되잖아. 됐죠? 그러면 저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몇 번이 답인 거야?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게 바로 4분의 3t만큼 지나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만 딱 보고 진짜 집에 가자.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다. 자, 보자. 야, 문제에서 줄 거 봐. 진행하는 속도가 같대. 그 이유는 아마 줄을 안 바꿨지 싶어. 아까 말했잖아 내가. 그럼 봐봐라 얘들아. 파동의 전파 속도는 F 곱하기 람다거든. 근데 원래 2Hz로 흔들다가 4Hz로 바꿨으니까 얘를 2배로 바꾼 거야. 그러면 얘가 2배가 됐으면 얘가 2배가 되든 얘가 2분의 1배가 되든 합의를 봐야 되잖아. 근데 줄을 바꾸지 않았다. 전파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파장이 2분의 1배가 되고 나머지 진폭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진동수 2배의 파장이 2분의 1 된 거는 지금 볼래? OP 사이에 몇 번 한 파장이지 지금. 그럼 파장이 절반 되려면 OP 사이에 2파장이 들어가면 되지. 하나, 둘, 이게 2번이네. 이건 안 되잖아. 이거는 하나, 둘, 3번이나 되니까 이건 뭐야? 파장이 3분의 1배가 된 거지. 이거 안 되잖아. 이거는 뭐 파장이 길어졌으니까 볼 것도 없고. 그럼 답 몇 번밖에 없는 거야? 파장이 절반 된 걸 찾으면 2번이지?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2배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일정하냐? 이게 일정하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진다는 거지. 됐냐? 자, 여기까지 하고 파동은 숙제할 거 없고 앞에 전자기 유도 파트 있지? 그것만 숙제해 오세요. 여기까지 합시다.